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오랜만에 코스닥도 급등이고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 마감하면서 양 시장 다 고르게 상승 마감을 잘 해주었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보면 미국 중심으로 매우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면서 아주 난리가 아닌데요. 뭐 중국 본토 증시가 한 30% 올라와 있는데, 연휴 기간에 뭐 ETF들 상승한 거 보면은 대략 4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중국 증시의 상승도 있었고, 바로 옆나라 일본, 대만 등 여타 국가들의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서 국내 증시만 최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수가 못 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로 인한 지수 왜곡이 좀 발생을 한 거고, 대신 그 사이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나머지 대형주들이 올라와 주면서 주가는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만의 이 하나의 이제 고유의 정치적 리스크가 대두되었던 이 금투세 관련된 내용은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유예는 한다. 그 유예가 11일 날 발표니까 10일 날 전까지는 지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 빠진다면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살 수 있을지, 그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준에 맞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은 사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케어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적 리스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는 것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로벌 증시와 상승을 함께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금투세 유예까지는 크게 고민 없이 종목이 오면 사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일단은 이 세 가지 섹터가 주력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사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쳐버리고, 조선은 최근에 중국 관련된 노이즈가 좀 끼면서 좀 밀리는데요.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력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은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 많은 가운데 어제와 오늘도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터지지는 않으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르게 시장이 상승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요, 시장에서 나올 매도 물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견조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 뭐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섣불리 팔아버리지 말고 그냥 잘 끌고 가는 전략도 하나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 발표 이후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종목군들이 좀 꺾이는 모습도 좀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군들까지 좀 끄집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양식품에 대해서 손절을 했었는데요. 거의 한 달 반 만에 뭐 손절 잡은 것 같은데, 그만큼 손절 최근에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 자체가 수출주 중심의 종목에서 패러다임에 변화하는지 이 기로에 섰었는데, 오늘 다시 시장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계속 수급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을 중심 쓸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최대한 포트를 구성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양 시장 다 뭐 1.5%씩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로 보면 코스닥은 60일 이평선을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앞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금투세 관련된 노이즈가
기대감으로 바뀌어준다면 잘하면 800포인트 이 언저리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조정은 나오겠죠. 이 월봉상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보이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항상 보면은 뭐 시장이 항상 죽여놓고 강하게 올라왔다가 한 번 더 죽이고 연말 연초에 또 날려버리는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바닥 잡았다 올라왔다 설사 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에 우리 증시가 매우 좋아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시장이 한 2년 정도 박살을 내잖아요. 한 1년 이렇게 심각하게 박살을 내면 그 다음 해에 매우 좋습니다. 여기도 거의 2022년도, 2022년도부터죠. 1년을 죽여버리니까 시장을 1년을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 2023년도는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글로벌 코스닥이 상승률이 1위였어요. 20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40%대 상승이 나와서 글로벌 지수 상승률 1위였고요. 코로나 때도요 글로벌 상승률 1위였어요. 이때도 글로벌 상승률 1위였습니다. 사실 그런 게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올해 이렇게 죽였다가 이렇게 가서 연말에 내년 초에 이를 올리면서 또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일부 감지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뷰는 항상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 필요해 보인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쌍바닥 잡았고 여기에서 짝꿍댕이 바닥 잡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회복을 해주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뭐 다이렉트로 간다 그러기보다도 한 270포인트, 275포인트, 그러니까 2750포인트 이 언저리에서 조정을 받고 가겠죠. 근데 주도주들은 계속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봅니다. 뭐 시장의 뭐 특이사항은 뭐 별로 없고요. 오늘 지수 계속 좋았는데 장 초반에 이렇게 선물을 한 차례 엎어버린 거는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밀렸었고 동시에 이제 조선업종이 중국의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까지 보는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회복을 해주면서 좀 올라오는데요. 이따 뭐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여기서 죽을 자리는 아니다. 그냥 지수의 하단을 뚫고 내려갈 용도로 쓰지는 더 이상 않겠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전주 미국의 고용 호조로 인한 상승세와 LG엔솔의 4680 테슬라 납품 및 양산 이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안 좋은 소리만 나오다가 갑자기 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도 오늘 개인 누적 포지션들 장 끝나고 싹 돌려봤는데요. 철저하게 개인들만 다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을 개인들이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팔고 있구나 라는 거, 진짜 바닥이구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개인들 계속 팝니다. 못 사네요. 저도 잘 안 사 들어가는데 살 거예요. 떨어지면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 구간이 완전 손바뀜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2023년도에 정말 폭등했던 종목군들 1년 반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죽여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돌아가는 과정에 굴곡을 걷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뭐 쉬운 예로 주가에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코로나 때 그냥 예를 들게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수많은 제약바이오들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서 뭐 2021년도까지 뭐 이렇게 막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2022년도 좀 돼가지고 2022년도 1월이죠. 이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노이즈 등등등등등 많은 게 있으면서 제약바이오 작살나죠. 2차 전지도 이때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얘네들 제약바이오 못 가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 작살났죠. 그때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라든지 관련해서 뭐 언택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대를 풍미하면서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2차 전지 쪽에 막 하면서 이미 신호탄
얘네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2차 전지에서 신호탄 쏘고 올라왔다가 다시 방향 틀고 가고, 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는 어떤 게 있었냐? 에코프로, BM 다 급락하고 종목군들을 폭락하고 난리 브로스치는 2023년도 한 여름이었던 것 같아. 8, 9월 달에 8, 9월, 10월 달에 해성처럼 알테오젠이 튀어나옵니다. 알테오젠에서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뜨리고 올라오죠. 그때가 제약바이오의 시작이었어요. 제약바이오 시작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8, 9, 이 두 달 동안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이 패러다임의 바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의 순환 사이클에서 뭔가의 변곡이 명확히 들어왔구나 라는 게 중요하다. 얼마에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명확한 근거가 잡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사 종목군들이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내가 종목에 물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종목이 하락을 한다 한들 버티고 추가 매수하고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 여유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 속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한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 각기 이유가 있겠죠. 엔비디아 강세, 뭐 4분기 블랙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강세고, 중간중간에 젠슨왕이 나와서 펌프를 치죠. 블랙웰 미쳤다, 수요가 미쳤다, 뭐 이렇게 펌핑질을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강한 거고, 여기에 또 SK 하이닉스도 자체적으로 나와서 펌핑질을 합니다. 8배 더 우리가 생산 속도가 빠르다. 당당하게. 왜? 1등 기업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합니다. 명확하게 HBM하고 파운드리, AI, 서버 이렇게 해서 HBM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종목군들이 움직여요. 말 그대로 엔비디아와 TSMC와 SK 하이닉스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SK 하이닉스와 HBM 밸류체인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와 파생된 버티브 홀딩스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버티브 홀딩스는 액침 냉각이며 블랙웰의 액침 냉각이다. 뭐 이런 관점들. 그리고 AI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슬슬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팔란티어가 있었고, 팔란티어가 신고가를 갔으며 메타도 그와 연관돼서 AI 잘하고 있고 신고가를 갔더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뭐 이턴 뭐 등등 굉장히 많죠. GV 이런 회사들, 미국의 전력 인프라, 전력 회사들 매우 뜨거운 상태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주도주고 시장을 선도하고 가는 흐름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로키드 마틴은 계속 좋아요. 매일매일 상종가를 치면서 전력 질주하는데, 사실 방산 쪽이 최근 상거래일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그 전에는 못 올라가다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그 분할 재상장 이후에 다시금 막 움직이는데요. 사실 LIG 넥스원 2조 6천억 그 공급 계약 했을 때도 못 가더만, 수급이 붙어버리니까 이쪽은 불을 뿜어내네요. 지금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 이 전력 인프라 쪽이랑 전선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테슬라가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와 함께 예를 들어서 단기 뭐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시장의 판이 바뀌었다, 알테오젠이 올라갈 때 종목군들이 어땠습니까? 잘 가다가 막 40% 급락도 하고 그래요. 그 기회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물릴 수도 있죠. 그 전에 들어와서 물릴 수도 있고, 중간에 그 기회에 굉장히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반면에 나스닥 생명과학은 미국은 조정인데 국내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과 주도 섹터입니다. 어차피 지수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코스닥은 이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우리는 따로 봐야 된다. 아무튼 국장의 경우 금투세 유예가 11일 날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하방은 막아주겠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일같이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HBM 생산 속도 8배 차이 이슈에 한 번 더 얻어맞고 SK하이닉스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SK하이닉스 명확히 한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하고 많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엔비디아의 AI 서밋이 있죠. 그래서 저도 반도체는 좀 잡아서 넘어가고 있고, 이 안에 종목이 두 개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두 개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뭐 2차 전지 LG 엔솔루션은 드디어 나온 4680 양산이라는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TCC 스틸이 갭을 11% 떴는데 사실 시가 베팅을 했어야 됐다라는 후회가 좀 되네요. 항상 느끼지만 저도 매일같이 아쉬움이 많고 매일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저도 또한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글을 적습니다. 모든 트레이더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쉬움이 있고 후회를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말로써 혹은 글로써 내가 정리를 해 나가면 다음번에 100% 그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이 말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더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지만 못해서 아쉬움이지만 우리가 말로써 글로써 이걸 표현해야 자기 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매매 일지고 매매 복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장주 하나가 매우 강하게 올라왔고, 사실 나머지 뭐 중앙 첨단 소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도 움직였는데 사실 저는 조금 꺼리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안 해버렸어요. 이쪽을 매매를 좀 안 하고 2차전지를 좀 놔줬는데요. 제 생각은 명확합니다. 대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를 봐야 되고,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 조정이 좀 얕게 나올지 깊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분할로 좀 잡아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떨어지면 잡아야 된다. 핵심은 명확하게 전구체 쇼티지다. 명확하게 전구체 쇼티지다. 밸류가 높지만 우리나라 특성이라는 게 있다. 그냥 막 뿜을 때는 그냥 뿜는다. 어쩔 수 없다. 예? 주식은 이런 부분에서 밸류라는 거는 사기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식을 잡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누구나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미래에 얼마만큼의 캐파에 얼마만큼의 공장 증설해서 이거를 가격으로 곱해 가지고 뭐가 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이익이 어쩌고 이거 다 그냥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건 다 알죠. 근데 그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낫겠죠. 한국의 스탠다드로.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뭐 엔킴까지 뭐 이 정도 선에서 조정 나오면 다 받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는 목표 수익률은 적지만은 잡기는 편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바닥입니다. 바닥이라고 보여주고요. 방산 쪽 빼고 제약바이오 업사이드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아직 돌파가 안 된 종목 안에서 골라보는 게 좋겠다. 내일은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에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조선 이렇게 편입을 좀 해놨고요. AI 의료 쪽도 편입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종목군들은 계속 좀 늘려가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뭔가에 좀 변화가 있으면 한 방에 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외적으로도 뭐 친환경도 가지고 있고 종목군들은 두루 가지고 있는데 신규로 막 편입을 해야 될 쪽은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간 외에서 펜트론이 일라이 릴리 계약을 했습니다. 뭐 플랫폼 기술 검증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공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펩트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원래는 펩트론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이 기술 평가 계약이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바랬는데, 일라이 릴리는 좋다 이거야.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시간 외 상한까지만 내일 봐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시가의 이 무게를 이겨내고 올라갈지, 주가는 뭐 여기서 돌파한 자리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 나쁜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가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흐름이 보인다면 매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우지한 최근에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 인벤티지 랩도 베링거하임하고 계획을 했었죠. 9월 19일 날인가 그거가 나중에 나왔는데 19일이 여긴가 이때 나중에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선 반영되면서 막 올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 이쪽도 그냥 여전히 시장에서 돌아가네 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하긴 그렇고 말로 나머지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 뭐 간단하게 보면 연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전환선 연봉 전환선과 여기 보면은 이제 연봉의 엔벨로프도 있을 거예요. 이 구간들 이제껏 쉽게 깨지 않았던 구간까지 빠졌는데요. 뭐 흔히 말하면 이런 걸 수도 있죠. 쌍봉 두드러 맞고 연봉에서 이거 깨질지 아니면 길쭉 반등을 할지 딱 이 기로에 서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월봉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이 월봉의 하락의 각도가 과거와 많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급락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등은 한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연봉 그 월봉에서 이렇게 작살나 버리면 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등은 하겠는데 그 회복의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 하단은 잡았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있을 것이다 정도 봐야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일선까지 올라오면서 좀 터치를 하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은요. 이런 이평선에서 1차적으로는 부딪히겠죠. 내일도 올라가야 되면 부딪힐 거고 좀 조정을 받고 시간이 걸리겠죠. 올라가더라도 122평선 위에 오면 제가 볼 때는 다 저항입니다. 20만원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맥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는 내일 잠정 실적 나올 텐데 쇼크건 아니던 간에 쇼크여서 빠져도 양봉. 예? 약간 느낌은 쇼크여서 빠져도 양봉 느낌이 좀 들고 뭐 잘 나오면은 시가에 갭 들어가지고 음봉. 약간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반대로 갈 가능성이 반대로 매우 높아 보이고 그리고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PSK 홀딩스 보면 여기도 이제 저항 구간인데요.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다 120일 이평선 같아요. 대신 이들 종목군들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다 정도로 봐야 되고 근데 단점은 얘네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짧게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 지금 2차전지가 왜 반도체보다는 좀 낫냐면 그래도 이 하락의 기간과 수렴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장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고 반등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안 겪어도 되니까 그래서 2차전지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가 자 GST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 지금 돌리는 과정에 있다 라고 보여주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때 여기서 강하게 치려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위에 한번 솟구쳐 지는 정도까지만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시가 갭이 2.4%가 들었는데 사실 의미 있는 이 구간이 여기에 존재가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가 베팅이 아니라 시가 눌림으로 충분히 봤어도 될 아일랜드 갭이 떴는데 아 이걸 매매 안 한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커서 차라리 대형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 100만원 1000만원 살 바에는 이런 대형주 3000, 5000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선물로 들어가도 되니까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참 좋았는데 이걸 매매 안 하고 TCC 스틸을 높은 구간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별로 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TCC 스틸도 캡이 좀 높았는데 워낙 임팩트 있는 재료다 보니까 시가 캡 그대로 뚫고 좀 올라갔네요. 과거 특성상 갭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갭을 그렇게 들까라고 했는데 갭을 굉장히 높게 들고 좀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쪽은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핵심 종목만 몇 개만 보고 좀 넘어가고요. 지금 에코머티가 11선 기준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여기를 좀 깨주고 갈지, 이게 관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깨지면 일단은 무조건 들어간다 관점으로 좀 보고, 에코앤드림도 이 자리에서 의외로 한 번씩 깨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유자는 다 홀딩이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CS 윈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의외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중간에 버티다가 한번 훅 무너질 때 이걸 잊지 말고 사야 되겠다, 그런 각오라고 해야 되나. 훅 무너질 때 이런 종목, 중요한 종목군들은 그런 기회를 살려야 되겠다. 얘도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한 70% 올랐죠. 그렇게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에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CS 윈드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뭐 PNT라든지 종목군들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수렴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바로 가든지 아니면 또 밀렸다 가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 기조 볼 것 같아요. LNF도 오늘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13만원이 저항인데요. 이 저항에서 저항 받고 또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를 띠겠습니다. 종목군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졌어. 차트 자체가 정말로 다 좋아졌어요. 대신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가총액 자체가 19조나 되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는 관점으로, 아직은 시가총액이 19조에서 실적이 드라마틱한 개선이 안 나오면 주가는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예로요, 지금 이걸 하나 볼까? 최근에 보면 여기까지 개인들 주구장창 떨어질 때 사더니 지금 주가 올라가면서부터 개인들 계속 팔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많이 뭐 팔고 그런 게 없어요. 주가가. 응?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차이를 보면 급등하는 이런 몇 가지 모습을 보면 이거 올라갈 때 개인들 다 팔아버려요. 예? 그다음에 조선 쪽도 마찬가지로 이 악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물량이 많았던 거를, 이게 다 지금 외국계로 넘어갔고 시장이 올라갈 때 이게 다 개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개인의 힘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전혀 아니다. 응? 개인에 의해서.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5천만 주가 넘어요. 주식수로는 5천만 주가 넘게 지금 개인들이 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하죠. 그럼 여기까지 받아야 되나? 응? 한 2억 주 넘는데 2억 3 2억 2억 3천만 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의 변화가 지금 명확하게 좀 시장에 잡힌다. 여러분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도 이렇게 볼게요. ABL 바이오도 흐름적으로 지금 추세를 지키고 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좀 밀려보면 관심 갖고 보고 있다 정도. SK바이오 팜, SK바이오팜도 이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또리 쌍바닥을 풀고 옆으로 갔다가 저는 반등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